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SOC 사업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 의무와 제도 및 가이드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제도 소개편, 공통 가이드 소개편, 활용 사례 소개편 등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인 제도 소개편에서는 SOC 사업 진행 정보와 계획 수립, 의무와 제도의 목적,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설명드렸고, 두 번째 영상인 본 영상에서는 공통 가이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가이드는 지능정보와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지능정보와 관련 업무가 생소한 SOC 사업 담당자분들의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주요 업무를 기준으로 구분한 4가지 가이드와 이를 활용한 활용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산정 가이드와 제안 요청서 작성 가이드는 외부 전문업체의 별도 용역 사업으로 지능정보와 계획을 수립하시는 담당자분들을 위하여 용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가이드입니다. 예산 산정 가이드는 지능정보와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예산 산정 방법을 알려드림으로써 적정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제안 요청서 작성 가이드는 지능정보와 계획 수립 용역 입찰 추진 시 필요한 제안 요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지능정보와 계획 수립 공통 가이드와 산출물 관리 가이드는 지능정보와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가이드입니다. 이 중 공통 가이드는 지능정보와 계획 수립에 필요한 단계별 세부 수행 활동을 안내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산출물 관리 가이드는 지능정보와 계획 수립 시 각 수행 활동별 산출물 관리 방법과 성과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 활용 사례는 가상의 SOC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업의 지능정보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가이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 실제에 가까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SOC 사업 지능정보와 계획 수립 가이드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 가이드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가이드 활용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화면에 보이는 주소를 통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와 계획 수립 공통 가이드는 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구분한 3가지의 단계와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12가지의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단계와 활동은 고유 코드를 가지는데 단계 코드는 S, 활동 코드는 A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현황 분석이라는 단계는 S100이고 현황 분석 단계 안에 있는 대상 사업 이해라는 활동은 A110과 같은 방식입니다. 각 단계별 활동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S100 현황 분석 단계는 대상 사업의 이해, 지능정보와 목적 및 범위 분석, 유사 사례 조사 분석, 현황 자료 조사 분석 등 4가지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200 목표 모델 설계 단계는 지능정보와 세부 목표 수립과 지능정보와 과제 정의라는 2가지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S300 이행계획 수립 단계는 추진 일정 수립, 예산 계획 수립, 기대 효과 분석, 중목 연계 공동활용 검토, 법제도 분석, 지능정보와 추진체계 구성 등 6가지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사회기반 시설 사업, 지역개발 사업의 정보와 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6조에서 정한 주요 내용 8가지와 본 공통 가이드에서 제시한 12개 활동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본 공통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3단계 12개 활동에 따라 지능정보와 계획을 수립하시면 지침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담으실 수 있습니다. 지침에 규정된 지능정보와 계획의 내용은 크게 8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통 가이드의 3가지 단계와 매칭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가이드에서 제시한 S100 현황 분석 단계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 1. 대상 사업 개요. 2. 지능정보와 추진 목적 및 범위. 3. 지능정보와 현황까지를 포함합니다. S200 목표 모델 설계 단계는 지침의 내용 중 4. 지능정보와 세부 목표, 그리고 6. 과제별 추진 계획에서 과제별 기대 효과를 제외한 부분과 매칭됩니다. S300 이행계획 수립 단계는 지침의 내용 중 5. 지능정보와 추진계획, 6. 과제별 추진계획의 과제별 기대효과 부분, 그리고 7. 법제도 정비와 8. 추진체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단계별 활동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S100 현황 분석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4가지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먼저 대상 SOC 사업에 대한 사업대요, 배경 및 목적 등을 정의하여
대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 정보와의 목적 및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개요, 배경, 진행 정보와의 목적과 범위 등에 비추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 시사점을 분석하고 진행 정보 기술의 최신 동향과 관련 정보 시스템 등의 현황을 조사 분석합니다. S100 현황 분석 단계에 포함된 각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110 대상 사업 2에는 대상 SOC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진행 정보화가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대상 사업 기본 계획안, 선행 사업 관련 자료, 진행 정보화 계획 수립 추진 계획서와 같은 기초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진행 정보화가 필요한 영역을 식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험관 건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진행 정보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방문객 예약 및 기본 정보 관리,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체험관 운영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식별하는 과정이 바로 대상 사업 이해 활동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 이해 활동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대상 SOC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 시점이 진행 정보화 계획 수립 시점보다 훨씬 이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기본 계획을 수립했던 담당자와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등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되는 SOC 사업의 구축 내용뿐만 아니라 완공 이후의 운영 업무까지 고려하여 내용을 파악해야 하며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반영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A120 진행정보화 목적 및 범위 분석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서는 앞서 대상 사업 이해 활동에서 식별한 대상 SOC 사업의 진행정보화 영역을 바탕으로 진행정보화의 목적과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진행정보화 목적이란 SOC 사업의 진행정보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루고자 하는 최종 성과 및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행정보화 목적을 정의했다면 이제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등에 대한 범위를 도출하여 진행정보화 총괄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상 SOC 사업의 진행정보화는 최종 건설되는 결과물인 SOC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상 SOC 사업과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터 완공 후 운영까지 전 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A130 유사 사례 조사 분석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서는 대상 사업과 유사한 기존 사례나 선진 사례를 조사 분석합니다. 이때 방문 조사나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대상 SOC 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감안하여 조사 분석 방식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 활동에서 요청드릴 사항은 이 과정을 가능한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는 점입니다. 이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향후 중복성이나 연계 이용 공동 활용 가능성 자체 검토 결과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A140 현황 자료 조사 분석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서는 대상 SOC 사업의 진행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하는 기존 시스템의 현황과 적용 가능한 진행 정보 기술의 최신 동향 등을 조사 분석합니다. 사업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조사 분석될 자료는 달라질 수 있으며 앞서 도출된 진행 정보화 목적과 범위를 기준으로 조사 분석 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적용 가능 진행 정보 기술 및 서비스는 현장 적용을 통해 이미 검증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속 사업의 경우 선행 사업을 통해 도입된 기술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S200 목표 모델 설계 단계에 반영해야 하는 시사점과 적용점 등을 도출합니다. 여기까지 S100 현황 분석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4가지 활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진행정보화 계획 수립의 두 번째 단계는 S200 목표 모델 설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진행정보화의 세부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진행정보화 과제를 정의하는 2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A210 진행정보화 세부 목표 수립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현황 자료 조사 분석 활동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정보화 목적 및 범위 분석 활동에서 도출했던 진행정보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를 수립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서 중요한 점은 대상 SOC 사업의 이해관계자와 주요 사용자 및 수혜자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세부 목표 수립에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세부 목표 수립을 위해 타 부서 담당자나 외부 전문가를 세부 목표 도출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을 권고드리며
특히 대상 SOC 사업의 특성과 진행 정보와 필요성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학계나 업계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부 목표가 수립되면 도출 과정 및 내용을 검증한 후 세부 목표를 확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A20 진흥정보와 과제 정의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서는 앞서 확정한 진흥정보와 세부 목표 및 대상을 토대로 진흥정보와 과제를 정의하고 각 과제 간 연관성을 분석하여 선행후행 관계를 도출합니다. 1차적으로 진흥정보와 세부 목표를 진흥정보와 과제와 매핑하여 향후 개별 프로젝트 또는 시스템 개발로 진행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로 진흥정보와 과제를 정의합니다. 이때 유의하실 사항은 향후 실제 진흥정보와 과제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 업무 중복성이나 과잉 투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진흥정보와 과제 간 역할과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의한 진흥정보와 과제들을 대상으로 필수 과제인지 선택 과제인지를 구분하고 각 과제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설정된 선행후행 관계는 다음에 소개할 S300 이행계획 수립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추진 일정 수립이나 연차별 예산계획 수립 등의 근거가 됩니다. 이 활동에 대해 강조드릴 사항은 여기서 정의되는 진흥정보와 과제의 결과에 따라 이후 단계인 이행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진흥정보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흥정보와 과제 정의를 잘못해서 이행계획 수립 단계를 진행하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진흥정보와 과제를 재정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게 됩니다.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며 진흥정보와 과제를 정의하실 때는 반드시 실행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정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진흥정보와 계획 수립의 마지막 단계인 S300 이행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도출한 진흥정보와 과제들의 추진 일정 및 예산 계획을 수립한 후 기대 효과를 분석하고 중복성과 연계 이용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관련 법제도 분석 활동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대상 SOC 사업 진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성 활동을 수행합니다. 먼저 A310 추진 일정 수립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서는 앞서 도출된 각 진흥정보와 과제별 연관성과 전략적 중요도 및 수행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기준으로 각 과제별 시작 시점과 완료 시점을 확정하여 일정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과제별로 수립된 일정을 종합하여 전체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으로 추진 일정 수립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내외부 환경 등으로 인하여 세부 일정을 확정 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진 예상 연도만 제시하셔도 됩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대상 SOC 사업의 전체 일정을 고려해서 진흥정보와 과제의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변경 관리를 통해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A320 예산계획 수립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진흥정보와 과제의 예산 산정 기준을 먼저 정한 후 각 진흥정보와 과제별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전체 해당 진흥정보와 사업의 소요 예산을 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출한 진흥정보와 소요 예산은 대상 SOC 사업의 기본계획 예산 내역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획 수립 시점에서 소요 예산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추정치로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다음은 A330 기대 효과 분석 활동입니다. 수립된 진흥정보와 계획을 가지고 진흥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정성적, 정량적 기대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합니다. 이 중 정량적 기대 효과는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으로 구분됩니다. 비재무적 기대 효과는 현재 수준인 as-is와 목표 수준인 to-be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달성 가능한 효과 수준을 제시합니다. 재무적 기대 효과는 평가 지표를 도출하여 지표별 추정 성과를 제시하고 추정 성과를 달성한 경우의 효과 비용, 즉 편익을 제시합니다. 이때 정량적 기대 효과는 무조건 높게 작성하기보다 실제 달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A340 중복성, 연계 이용 공동활용 가능성 검토 활동입니다. 이 항목들은 과기정 통부에 검토 신청을 할 때의 진흥정보와 계획과 함께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체 검토 항목입니다. 따라서 진흥정보와 계획 산출물에 중복성과 연계 이용, 공동활용 가능성 검토 결과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를 별도로 검토하시어 제출하셔야 하오니 진흥정보와 계획 수립 시에 본 항목들을 포함하셔서 수립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검토 대상 시스템 선정이나 중복성 또는 연계 이용 공동활용 가능성 검토 등을 수행하실 때에는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일 검토 결과 중복 시스템이 존재하거나 연계 이용 또는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 결과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 활동에서의 검토 결과는 추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시는 자체 검토 결과서에 포함되어 과기정통부의 검토 시 활용되는 내용이므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A350 법제도 조사 분석 활동입니다. 대상 SOC 사업의 효율적인 진흥정보화 추진을 위해 진흥정보화 영역과 관련된 법제도를 조사 분석합니다. 법제도 미비나 규제로 인해 제약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흥정보화 추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제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대내적으로는 대상 기관의 내부 규정을 분석하고, 대외적으로는 대상 SOC 사업의 소관 법령, 진흥정보화 영역과 관련된 법령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진흥정보 서비스를 기획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하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A360 진흥정보화 추진체계 구성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서는 진흥정보화 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 해당 진흥정보화 계획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완공 이후 실제 정보 시스템과 서비스를 운영할 추진체계를 구성합니다. 이를 위하여 진흥정보화 추진 업무 및 추후 정보 시스템 운영 업무를 선별하고 선별된 업무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업무를 수행할 추진 조직과 인력체계 구성 방안을 수립합니다. 추진체계 구성 시 반드시 내부의 진흥정보화 조직만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도 됩니다. 또한 진흥정보화 계획 수립 시점에는 현실적으로 아직 구체적 운영계획이 있지 않으므로 세부적인 계획은 운영계획이 확정된 이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A360 진흥정보화 추진체계 구성 활동을 마지막으로 SOC 사업 진흥정보화 계획 수립은 최종적으로 완료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 산출물을 가지고 앞서 제도 안내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절차대로 과기정통부에 최종 검토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SOC 사업 진흥정보화 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및 공통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이드 활용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연락처와 이메일 참고하셔서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ICT 융합본부 공공혁신 플랫폼 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